새벽이 막 시작되려는 시간대였습니다. 도시는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고 해변으로 이어지는 도로에는 차량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일정한 간격으로 바닥을 비추며 이어지고 있었고 그 불빛 사이를 한 대의 승용차가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차를 운전하는 형은 앞을 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자주 흔들렸습니다. 조수석에는 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동생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얌전히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흰 지팡이가 접힌 상태로 놓여 있었고 지팡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형은 동생이 그 지팡이를 얼마나 익숙하게 다루는지 알고 있었기에 일부러 더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 안은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는 켜지지 않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대화도 없었습니다. 엔진 소리와 바퀴가 도로를 스치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동생은 그 소리의 변화로 차의 속도와 방향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형은 해변으로 이어지는 갈림길 앞에서 잠시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듯 고개를 돌렸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동생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형이 설명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지 않는 척하며 그대로 있었습니다. 차는 포장 상태가 좋지 않은 길로 들어섰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미세한 진동이 차 안으로 전해졌고 동생의 몸도 그에 맞춰 살짝 흔들렸습니다. 동생은 일부러 중심을 잡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약한 존재처럼 행동했습니다. 형은 그런 동생의 모습에 안도하는 듯 보였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외진 해변 주차장이었습니다. 이곳은 관광객들이 거의 찾지 않는 곳이었고 밤에는 더더욱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주변에는 닫힌 매점과 오래된 벤치 몇 개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다는 멀지 않은 곳에서 낮고 일정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시동을 끈 뒤에도 잠시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결정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은 먼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누군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멀리 방파제 쪽에서도 해변 입구 쪽에서도 사람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한번 확인한 뒤 전원을 끄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행동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제 형은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동생은 그 소리에 맞춰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글라스 너머의 눈빛은 읽히지 않았고 표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형은 동생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동생은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천천히 그 손을 잡았습니다. 형의 손바닥은 차가웠고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동생은 그 떨림을 느끼고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모래사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동생은 흰 지팡이를 펴서 바닥을 두드리며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형은 동생보다 반 발짝 앞서 걸으며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래사장에 가까워질수록 바닷바람이 강해졌습니다. 동생의 옷자락이 바람에 흔들렸고 머리카락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형은 그 모습을 보고 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는 척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형은 해변 안쪽 바위가 몇 개 흩어져 있는 지점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파도가 직접 닿지 않는 자리였고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형은 동생을 그 바위 옆으로 이끌었습니다.
동생은 형이 멈춘 것을 느끼고 그대로 멈췄습니다. 형은 동생의 어깨를 잡아 안도록 유도했습니다. 동생은 모래 위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손으로 주변을 더듬었습니다. 모래는 차가웠고 밤의 습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그 감각을 느끼면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자리가 어디쯤인지,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이미 머릿속에 그려두고 있었습니다. 형은 잠시 서서 동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동생은 아무 의심도 없는 얼굴로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형에게 마지막 확신을 주는 듯 했습니다. 형은 짧게 숨을 고르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동생에게는 발걸음 소리만이 형의 선택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형의 발자국 소리는 처음에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모래를 밟는 소리, 자갈을 스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동생은 그 소리를 하나하나 마음속으로 세고 있었습니다. 점점 소리는 멀어졌습니다. 바닷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고 형의 발소리는 파도 소리에 섞였습니다. 결국 형의 기척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동생은 그 순간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선글라스는 여전히 얼굴에 걸려 있었고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형이 정말로 금방 돌아올 것처럼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해변에는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의 뒷모습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동생은 홀로 바닷가에 남겨졌습니다. 형의 기척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해변의 공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파도는 일정한 간격으로 모래를 적셨고 바람은 바다 냄새를 실어 천천히 불어왔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쓴 얼굴은 감정을 읽기 어려웠고 고개는 약간 숙여진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동생은 손목 안쪽으로 맥박을 느끼며 시간을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몇 번 바뀌었는지, 바람의 방향이 몇 차례 달라졌는지를 기준 삼아 계산하고 있었죠. 그의 몸은 미동도 없었지만 머릿속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해변 입구 쪽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생은 반사적으로 귀를 기울였지만 고개는 들지 않았습니다. 운동화를 신은 두 사람이 모래를 밟으며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아침 산책을 나온 노부부로 보였습니다. 노부부는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바위 옆에 앉아 있는 동생에게 자연스럽게 향했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흰 지팡이를 옆에 둔 모습은 누가 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노부부는 몇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여전히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다가오지 말라는 거리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서로 눈빛을 나눈 뒤 더 다가오지 않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른 아침의 해변에서 괜히 얽히고 싶지 않다는 판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발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다시 파도 소리만 남았습니다. 동생은 그제야 아주 미세하게 숨을 고르셨습니다. 계획한 흐름 안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장소를 선택한 형의 생각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형은 늘 사람이 없는 곳을 골랐습니다. 눈에 띄지 않고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기 쉬운 장소를 선호했죠. 동생은 그런 성향을 오랫동안 지켜보며 분석해 왔습니다. 과거 병원 기록, 후견인 서류, 보험 계약서까지 모두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형이 언제부터 무엇을 노리고 있었는지도 명확했습니다. 동생은 일부러 약한 모습을 유지하며 그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해가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어둠에서 옅은 회색으로 바뀌었고 바다는 그 빛을 받아 잔잔히 반짝였습니다. 동생의 선글라스에는 아직 빛이 닿지 않았습니다. 해변 도로 쪽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출근 시간에 가까워지며 간간히 차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해변으로 들어오는 차는 여전히 드물었습니다. 동생은 귀로 차량의 종류와 속도를 구분했습니다. 지나치는 차인지 해변 쪽으로 방향을 트는 차인지도 소리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계획이 없는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바닥으로 모래를 살짝 쥐었다 놓았습니다. 습기와 온도를 통해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장소에서 너무 오래 머물면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움직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형이 돌아올 가능성, 혹은 완전히 떠났을 가능성 모두를 계산에 넣어야 했습니다. 동생은 형이 다시 모습을 드러낼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형은 늘 마지막 확인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계획이 완벽했는지, 혹시라도 변수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동생은 그 성격을 역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잠시 거세졌습니다. 동생의 옷자락이 흔들렸고 선글라스가 살짝 밀렸습니다. 그는 그것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멀리 언덕 쪽에서 희미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동생은 그 방향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언덕 위에는 일반인의 눈에 띄지 않는 차량이 한 대 정차해 있었습니다. 차량 안에서는 해변 쪽을 향한 시선이 끊임없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움직일 단계는 아니었지만 모든 준비는 끝난 상태였습니다. 동생은 고개를 조금 들어 바다 쪽을 향했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들어오는 빛의 각도를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연기를 끝낼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형이 돌아올 때까지 혹은 더 확실한 증거가 쌓일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습니다. 이 해변에서의 시간은 길수록 유리했습니다.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바다는 늘 그래왔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조용히 쌓이고 있는 것은 시간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약한 시각장애인처럼 보이는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이미 다음 장면을 향한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해변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밤과 아침의 경계가 완전히 넘어가면서 바다는 색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짙은 남색이던 수면은 회색을 거쳐 옅은 푸른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그 변화를 선글라스 너머로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빛의 각도와 반사되는 색감이 시간대를 알려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높이 들지 않은 채 주변을 천천히 훑고 있었습니다. 해변에는 이제 간간히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낚시를 하러 나온 중년 남성 둘이 방파제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비를 들고 있었고 동생에게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사람들이 어떤 동선을 보이는지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움직임은 머릿속에서 지도처럼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언덕 쪽에 정차해 있던 차량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량 내부에서는 해변을 향한 시선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망원 렌즈와 소형 카메라는 동생이 앉아 있는 지점을 정확히 향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손을 무릎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은 불안에서 나온 행동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신호였습니다.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이른 확인 동작이었습니다. 차량 안에 있던 조사팀 책임자는 그 신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각 기록 장비의 상태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영상과 음성은 모두 정상적으로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형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느냐였습니다. 형이 돌아와야 모든 퍼즐이 맞춰질 수 있었습니다. 형은 늘 마무리를 확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끝내고 나서도 불안해하며 다시 돌아와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동생은 그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자리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동하면 형이 경계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피해자의 모습이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바람이 다시 한번 세게 불었습니다. 그 바람에 동생의 선글라스가 살짝 밀려 내려왔습니다. 렌즈 아래로 눈매가 아주 조금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동생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어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글라스를 모래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선글라스는 모래 위에서 한번 튀고는 옆으로 굴러갔습니다. 어둡던 렌즈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광경은 멀리서도 분명히 포착될 수 있었습니다. 동생의 눈은 또렷했습니다. 초점이 흔들리지 않았고 시선은 정확했습니다. 그는 바다 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언덕 방향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언덕 위 차량 안의 사람들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계획의 핵심 장면이 시작되고 있음을 모두가 인지했습니다. 기록 장비의 버튼이 한 번 더 눌렸습니다. 동생은 흰 지팡이를 손으로 밀어 옆에 눕혔습니다. 그 행동 역시 자연스럽게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연약한 시각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해변에 있던 낚시꾼 한 명이 그 모습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갸웃했지만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선조차도 중요한 목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동생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은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형이 나타난 뒤에 완성될 예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해변 입구 쪽에서 차량 한 대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타이어가 자갈을 밟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동생은 그 소리를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차량은 익숙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타이밍, 엔진 소리의 높낮이가 기억과 일치했습니다. 동생은 형이 돌아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차량은 주차장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형의 발걸음이 해변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선글라스는 벗어던졌지만 시선은 여전히 아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연출을 위해서였습니다. 형의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발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생은 그 변화를 정확히 듣고 있었습니다. 해변 위의 공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무도 크게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형의 발걸음은 처음보다 훨씬 빠르고 불안정했습니다. 모래를 밟는 소리가 일정하지 않았고 중간중간 멈칫하는 기척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해변에 도착하자마자 주변을 훑어보며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형의 시선은 가장 먼저 바위 옆에 앉아 있는 동생에게 향했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즉시 받았습니다. 선글라스가 동생의 얼굴에 없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형은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자신이 떠날 때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주차장 쪽, 방파제 쪽, 그리고 언덕 방향까지 차례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조용한 해변이었고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형은 다시 동생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다가왔던 것은 아닌지, 동생이 도움을 요청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형이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고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은 눈은 아래를 향한 채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오히려 형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형은 동생의 앞에 서서 잠시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말을 하는 순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동생의 얼굴을 유심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동생의 눈은 감겨 있지 않았습니다. 형은 그 사실을 인식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몇 초가 형에게는 이상할 정도로 길게 느껴졌습니다. 형의 시선은 동생의 눈동자에 멈췄습니다.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았고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형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은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발 뒤꿈치가 모래를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이 상황이 계획에 없던 장면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형의 시선은 모래 위에 떨어진 선글라스로 옮겨갔습니다. 렌즈는 햇빛을 받아 반사되고 있었고 그 빛이 형의 눈을 찔렀습니다. 그 빛은 마치 지금까지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언덕 쪽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차해 있던 차량의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형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동생은 알고 있었습니다. 해변 반대편에서는 낚시꾼 2명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형과 동생 사이의 거리, 형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점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형은 다시 주변을 살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시선이 예전처럼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불안과 조급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그 모든 변화를 고개를 숙인 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형의 숨소리, 옷이 스치는 소리, 발의 위치 변화까지 또렷하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계획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형은 결국 동생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버리고 떠났어야 할 존재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자각했습니다. 그 순간 언덕 쪽 차량에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직 형의 시야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방향은 분명히 해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해변의 공기는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긴장은 분명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형의 선택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언덕 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일정했습니다. 서두르지도 머뭇거리지도 않는 속도였어요. 그들은 이미 이 장면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형은 그제야 시야 한쪽에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해변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의 사람들이 여러 방향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형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 주차장 쪽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타고 온 차량이 있던 자리에는 낯선 차량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차량 앞에는 사람들이 서 있었고 그 시선은 모두 형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형은 다시 동생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앉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태도에는 더 이상 연약함이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햇빛이 그의 눈에 정면으로 닿았고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형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형은 그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은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형은 그제야 자신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명확히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팀 책임자는 해변 가장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는 손짓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치를 지시했습니다. 카메라는 이미 형과 동생, 그리고 주변 상황을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몇 가지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계좌 이동 내역, 후견인 권한 행사 기록, 병원 진단서 사본이 차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자료는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형은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도 지금의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해변 반대편에 있던 낚시꾼들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평범하지 않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또 하나의 목격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래가 옷에 묻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흔적마저 계획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형은 그 모습을 보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자신이 떠나고자 했던 존재가 지금은 가장 단단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형의 계산은 완전히 어긋나 있었습니다. 조사팀 중 한 사람이 형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침착했고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록된 사건이라는 태도였습니다. 형의 시선은 해변을 한 바퀴 훑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같은 소리를 내고 있었고 바람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자신의 위치뿐이었습니다. 동생은 형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분노도 연민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끝에 도착한 결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덕 쪽 차량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그는 추가 장비를 들고 있었고 이미 모든 상황을 인지한 표정이었습니다. 현장은 빠르게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길도 변명할 여지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눈에 띄게 처져 있었습니다. 동생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견뎌왔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해변 위에는 여러 사람의 발자국이 겹쳐 남아 있었습니다. 형이 남기려 했던 흔적 위에 더 많은 증거가 덧씌워지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바다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파도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해변에서의 선택은 분명한 결과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해변은 짧은 시간 안에 전혀 다른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위치가 정리되었고 움직임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우연히 모인 것처럼 보였던 이 장면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절차의 일부였습니다. 형은 조사팀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자연스럽게 몸 옆에 내려와 있었지만 어깨와 목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상황을 통제하던 위치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몸이 먼저 알아차린 모습이었습니다. 조사팀 책임자는 형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상황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형의 표정보다는 주변 기록 장비와 사람들의 위치를 더 자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감정이 아닌 절차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준비해온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후견인 지정 문서, 계좌 권한 위임 내역, 보험 수익자 변경 기록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류 하나하나가 형의 선택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형은 그 서류들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서명했던 순간들,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절차들이 머릿속에서 이어졌습니다. 그 연결고리는 이제 명확한 증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생은 조사팀 책임자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자세는 차분했고 몸의 균형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동생의 눈은 해변을 한번 천천히 훑었습니다. 조사팀, 보험사 직원, 낚시꾼들, 멀찍이 서서 상황을 바라보는 행인들까지 모두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 모든 장면이 기록으로 남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형은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보호자라는 지위, 책임감 있는 형이라는 외피가 모두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기록과 증거뿐이었습니다. 조사팀 중 한 사람이 형의 이동을 제안했습니다. 그 행동은 거칠지 않았지만 분명한 선을 긋는 방식이었습니다. 형은 더 이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낚시꾼 2명은 조사팀의 요청에 따라 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방금 본 장면을 차분히 정리하며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중요한 목격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실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해변 입구 쪽에서는 또 다른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담당하는 인원이 추가로 합류한 것이었습니다. 현장은 점점 공식적인 분위기로 바뀌어 갔습니다. 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행동이 반성인지 체념인지 구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동생은 형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해야 할 일은 끝났다고 판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관계를 정리하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조사팀 책임자는 동생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신호에는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동생은 그에 답하듯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닷바람이 한 차례 크게 불어왔습니다. 모래 위에 남아있던 발자국들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사실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형은 조사팀의 안내에 따라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처음 이 해변에 왔을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결과를 그대로 짊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동생은 그 자리에 잠시 더 머물렀습니다. 이 장소에서 시작된 일들이 이곳에서 정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듯 말입니다. 해변은 다시 평범한 소리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같은 리듬으로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시간은 여기서 끝이었습니다. 해변을 떠나는 차량들이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을 통제하던 사람들의 동선도 정리되었고 바닷가는 다시 일상의 소음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함은 잠시 전까지의 긴장과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었습니다. 형은 조사팀의 안내를 받아 차량에 오르기 전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본능처럼 해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자신이 보호자였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형의 얼굴에는 말수가 줄어든 사람 특유의 공백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후회하는 표정처럼 보이기도 했고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얼굴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표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차량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형이 이 자리에서 벗어났음을 분명하게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차량은 서서히 움직여 해변을 빠져나갔습니다. 동생은 그 장면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시선을 바다 쪽으로 돌린 상태였습니다. 과거를 확인하는 일보다 현재를 정리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모습이었습니다. 조사팀 책임자는 동생에게 다가와 상황이 정리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절차는 남아 있었지만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은 모두 끝났다는 의미였습니다. 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마지막으로 자료를 정리해 가방에 넣었습니다. 서류와 기록 장비는 더 이상 해변에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판단의 무대는 다른 곳으로 옮겨질 예정이었습니다. 낚시꾼들은 서로 짧은 말을 나누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오늘 본 장면은 쉽게 잊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 역시 시간이 지나며 흐려질 것입니다. 해변에는 동생과 조사팀 책임자만이 잠시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은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졌고 햇빛은 모래 위를 고르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더 이상 사건의 현장이 아니라는 느낌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모래 위에 떨어져 있던 선글라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선글라스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부터 줄곧 얼굴을 가리고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숙여 선글라스를 집어들었습니다. 렌즈에는 바닷물 자국과 모래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흔적들은 지나간 시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잠시 선글라스를 손에 쥔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버릴 것인지 가지고 갈 것인지 선택하는 시간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조사팀 책임자는 동생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이 동생에게는 중요한 마무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기다렸습니다. 동생은 결국 선글라스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과거를 버리기보다는 정리해서 두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조용하지만 분명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해변을 떠나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동생의 걸음은 느리지 않았고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이제 완전히 독립된 개인의 것이었습니다. 해변 뒤편 도로로 나서자 도시의 소음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마지막으로 바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끝내고 싶었던 일들이 모두 정리되었음을 확인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차량이 출발하자 해변은 시야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동생의 삶에서도 그 장소는 그렇게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남겨진 것은 선택의 결과와 앞으로의 시간뿐이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계절은 바뀌었고 해변의 풍경도 이전과는 다른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졌고 바닷바람에는 더 이상 차가운 기운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같은 해변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보호자의 낮은 목소리가 주변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해변은 평범한 휴일의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모래 위에는 돗자리가 깔려 있었고 아이들은 작은 양동이를 들고
물가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한때 누군가의 선택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던 장소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동생은 천천히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걸음은 안정적이었고 방향을 더듬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지 않아도 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이 하나가 동생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파도에 젖은 신발을 들고 있었고 모래가 발에 묻어 난감해 보였습니다. 동생은 아이의 속도에 맞춰 함께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다는 변함없이 파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밀려왔다가 물러가는 움직임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그 바다를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이 소리를 두려움 속에서 들었습니다. 파도 소리는 고립과 불안의 상징이었고 기다림의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그 소리는 일상의 배경음에 불과했습니다. 동생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이 수면에 부서지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더 이상 선글라스 너머로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가방 안에 있던 선글라스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것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필요 없는 물건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변 저편에서는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무너졌던 장소라는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그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모든 장소가 기억을 품고 살아갈 필요는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해변은 다시 사람들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오래 묵어있던 긴장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바닷가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동생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뒤처지지 않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조절하던 걸음이 아닌 자신의 속도였습니다. 해변의 소리는 점점 커졌다가 다시 잦아들었습니다. 바다는 늘 그 자리에 있었고 사람들만이 변해왔습니다. 동생은 그 단순한 사실을 이제야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반복해 확인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끝난 일은 정리된 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해변을 떠나는 길에서 그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미련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시절을 지나왔다는 담담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차량에 오르자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 소리가 부드럽게 이어졌고 차는 천천히 도로로 나아갔습니다. 해변은 시야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같은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파도 앞에 앉아있던 사람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끝났습니다.